여러분의 건강한 임신을 위해 함께 가고 싶은 서울 나엘 여성의원 이선 원장입니다. 모든 난임에는 원인이 있다고 믿고 모두 다 찾아서 고쳐주고 싶은 서울 나엘 여성의원 정현정 원장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엄마가 되는 그날까지 늘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나엘 여성원의 김명희 원장입니다. 정말 많이 오시죠.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난소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내 정자는 안녕하신가, 탈모약 먹는데 나 괜찮나,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검사하시는 것 같아요.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관심이 많아서 건강검진 열심히 받고 결혼하자마자 쪼르르 달려가서 검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 나는 애기는 관심 없어 하고 그냥 끝까지 계시다가 결혼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차이가 많은데, 제가 느끼는 요즘 이제 경향 트렌드 같으면 남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옆에서 정말 이건 나의 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하시는 동참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0년, 20년 이제 진료를 하는 동안 이렇게 남편분들이 산부인과를 즐겁게 와이프랑 같이 재미나게 다니시는 경우는 요즘 들어서 놀랄 정도로 많아요. 최근에 이제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이제 신혼부부인데 깜짝 놀라서 오신 분이 정말 기억이 나요. 난소 기능이 거의 40대 수준으로 AMH가 0점대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결과지를 가져오면서 내가 벌써 40이면 임신도 어렵고 임신이 돼도 유산도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난소 나이가 들어도 젊은 나이에선 특히 난자질이 굉장히 유지가 잘 되잖아요. 저희가 속전, 속결 해서 빨리빨리 난임 검사하고 또 임신에 골인하셨던 분이 생각이 나네요. 또 제가 본 신혼부부는 너무 건강하고 젊은 신혼부부인데 남성 그 정자가 무정자증인 거예요. 바로 이게 난임 비뇨기과로 보내가지고 지금 잘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은 일찍 하셨는데 오랫동안 딩크족으로 아기는 우리 인생엔 없어 이렇게 지내셨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진짜 아기 못 갖는 거야? 라는 겁이 나니까 난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신혼부부들도 많이 오시죠. 마음의 준비도 시키고 많은 검사를 저희가 이제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엄마 아빠한테 또 건강한 아가가 태어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병원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가 잘하고 있나를 체크를 해주고, 운동선수도 물론 기량이 훌륭하지만 항상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코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거기서 정말 발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옆에 믿고 이렇게 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아한테 전염시키면 안 되는 감염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염병에 대한 검사들을 하게 되죠. 부부 모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매독이나 B형 감염, C형 감염, 에이즈 검사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매개 감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질분비물로 질염 검사로 하게 되고 남자들은 요도형 검사를 해야 되니까 소변 검사로 그런 클라미디아라든지 유레아플라즈마라든지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세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는 꼭 하셔야 되는 건 항체 검사겠죠. 풍진, 수두, 홍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방 접종이 필요한지 항체 검사를 하게 돼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마스크만 쓰고 다녀서 사실 전반적으로 면역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난소 나이를 측정을 해보는 게 좋아요. 난자수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안티밀러리안 호르몬 AMH라고 하는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또 초음파를 봐서 난소 크기와 자궁에서 특별한 어떤 혹이라든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남편분들께서는 정액 검사를 간단하게 받으셔서 정액의 양이나 정자 농도, 그리고 운동성, 직진 속도, 그다음에 난자를 수정시킬 수 있게 잘생긴 정상 모양의 정자수가 충분한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액 검사 하실 때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욕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정하지 않은지 평균 3, 4일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기간 지켜서 내원해 주셔야지 2번 거름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셨을 때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 그다음에 식습관, 수면 습관, 음주나 흡연 같은 거 안 하시는지 우리가 잘 체크를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대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은 사실은 생리 중에 술을 마셔도 임신력을 떨어뜨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남성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부인 배란기 때 술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담배는 정자의 DNA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제가 기억하는 연구 하나도 아빠가 담배를 피고 산모의 아이가 딸이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서 폐경이 빨리 된다는 연구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 흡연이 엄마를 통해서 태아한테까지 영향이 돼서 난소 기능에까지 아주 장기적으로 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되게 정말 무서운 겁나는 일이죠.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남편분들이 그 직장에 너무 바쁘시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늦게 퇴근하니까 야식 먹게 되고 체중 관리가 안 돼가지고 BMI라고 체질방 지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정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남편분들이랑 같이 상담하면서 진짜 금연 많이 시키고 더 건강하게 운동시키고 건강한 아빠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마다 또 검사 항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결과지 가지고 병원에 와서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모자라는 더 할 검사가 있으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2, 3년 전에 했다고 해서 그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소 나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남편분 2년 전에 정액 검사했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2년 전에 그분이 아니시거든요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보통 검사를 하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라고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외래 방문을 하세요. 모든 게 치료될 수 있다,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저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열심히 병원을 다니시면서 또 애기 만들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질 것 같아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적인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죠. 이제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을 치료를 하는 게 임신에도 도움이 되고 추후에 임신을 유지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염증 치료는 항생제로 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주기가 만약 불규칙하신 분들한테는 페마라 같은 이제 경구용 또 배란 유도제를 쓰기가 쉽습니다. 또 내분비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갑상선 문제라거나 또는 유주분비 호르몬이 지나치게 높을 때도 배란 장애나 또는 이제 황체기 결함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치료하면서 약물 치료만으로 또 임신에 꼴이 나시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만나거든요. 한두 번 생기는 건 괜찮은데 자꾸 질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질내 미생물도 환경을 다시 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 질 유산균이 있어서 젖산을 잘 분비를 해서 세균들이 들어오면 살균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유산균 질정도 처방을 해주기도 하고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치료를 해주고 났더니 자연임신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수술을 너무 크고 또 두려운 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한 가지 분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발빠른 정자들은 이미 자궁 내강을 통해서 나팔관까지 이렇게 달려가요. 나팔관을 통과해서 들어온 정자가 이미 배란된 난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자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배란이 이루어져서 이 배란된 난자는 나팔관 끝이 그 난자를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이렇게 2세포, 4세포, 세포 분열을 나팔관에서 하면서 포배기가 돼서 자궁 안에 다시 돌아와서 자궁 내막에 착상이 이루어지는 게 임신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 임신이 되려면 정말 자궁 안에 들어간 정자가 사실 나팔관까지 잘 이동할 수 있는 만큼의 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팔관이 잘 열려 있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수정란의 상태가 좋게 들어왔다면 또 자궁 안에 큰 착상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또 임신이 이루어지겠죠. 혹시 자궁 내 상황이 안 좋거나 예를 들면 자궁 내막에 울퉁불퉁 자갈밭처럼 혹이 많다. 그럼 이제 착상될 자리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딘가가 나팔관이 과거에
예를 들면 반복적인 골반염을 앓았다. 그럼 나팔관에 어딘가가 막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수정 단계부터 안 되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고, 또는 이렇게 난소에 큰 혹이 있으면서 그 혹이 자궁 내막증 같은 혹은 주변에 유착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골반 내 유착이 많이 있을 때도 또 임신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해부학적인 문제들을 교정하는 거는 단순히 약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자궁 내막 용종이나 또는 근종, 자궁 내막 유착 같은 것은 자궁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또 복강 내의 문제들은 복강경으로 또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수술적 치료가 이제 임신에 이르는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쇼컷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 부분을 이제 뒤로 미루다가 임신이 되는 확률을 점점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수술적인 치료도 또 한 가지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이제 난임 시술이 있어요. 인공수정하고 시험관 시술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난임 검사를 다 해도 15%에서 요즘 많이는 20%까지 사실 원인 불명 난임으로 분류가 됩니다. unexplained거든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원인이 없으니까 다 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 불명의 그런 난임에서도 저희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임신도 뒤로 미루는 바람에 사실 난소 기능 저하에서 이제 임신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세요. 이런 분들도 처음부터 인공수정이나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난임 시술은 보편화되고, 그리고 그 빈도도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난임 부부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국가에서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는 건데요. 2017년부터인가 이제 보험화로 되면서 자기 부담액 30%만 내고 시술을 하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라에서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거든요. 소득에 상관없이 해주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22세의 난임 시술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험관하기가 몇 번, 인공성이 몇 번 이런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한 다 없애고 22번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이게 아직 서울시에서만 그렇고 지자체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소득 지원만 없앤 데도 있고, 이게 아직 시작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난임 부부들도 자기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검사 받으실 수 있을 때 얼른 검사 받고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환자분 중에 본인이 나 시험관하기 시술로 태어났어요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내가 시험관으로 태어났고 나의 아이도 시험관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확실히 없어진다는 느낌도 들어요. 정부에서 건강보험도 해주고 또 지원도 나라 재정을 써서 하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숨어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엔 부모님들 걱정하실까 봐 숨기고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또 부모님들도 너희는 시험관하기 안 하니?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시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신혼부부들이 받아야 될 검사나, 그리고 혹시 난임이라고 판정이 되면 받아야 될 그런 치료 같은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임신 계획이 없더라도 한번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신 다음에 상태는 체크하신 다음에 임신 계획이나 아니면 미룬다거나 이런 것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난임을 의심하는지, 그런 증상에 대해서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